안녕하세요. 2019년 6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창입니다.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자동입니다만 네. 요즘에 영종도 브리핑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핫한 뉴스를 일단 한번 짚고는 가야겠네요. 뭐라고요? 적수 사태죠. 적수 사태. 네. 적수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정창규 기자님이 아마 깊이 있고 자세하게 취재도 하셨고 분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달 30일 날부터 이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영종도 소식은 사실은 우리 김선희 아나운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피난 간 가정들이 있다. 뭐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키는데 생수로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영종도도 지금 이제 농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영막 카페에서는 훨씬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서는 영종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에서도 그 17일째까지 영종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페이스북에서 몇 번 시장이 사과를 하다가 18일 만에 공개적으로 정말 그 유구무원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침내 환경부가 오늘 골든타임을 확실히 놓쳤고 처음에 잘못한 게 인재다, 명백한 인재다라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줬고 그래서 이제 관계 뭐 상수도 사업본부장 직위 해제되고 공천 정수장 그 소장도 직위가 해제되고 이제 또 환경부는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에 인천시 자체를 감사원에 그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그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여전히 과연 지금 이달 말까지 6월 말까지는 뭐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 시는 어제까지도 그 해명을 하면서 기준치 이내인데 공무원들이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적수 나오는 그 집들을 엄마들이 이제 폭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는 이건 음용수로서 부적하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전혀 기준을 좀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확실히 잘못한 이번에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고 내일 인천시장이 운남동에 그 가업본부장에 와서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는데 사후 약방문이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는 정기자 브리핑하고 정기자님 불러서 진행을 했었는데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모든 거에 떠나서 우선순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영종도 소식 정기자 브리핑 정창규 기자님. 네. 다시 불러요? 그렇죠. 오늘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경제청에서 발표한 몇 가지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사이드 파크 안에 물놀이장이 생긴 거, 또 그 이제 따뜻한 물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조격탕이 생긴 거, 뭐 이런 것들 또 영종진 공원에 야경을 집어넣어서 멋진 경관이 이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의도에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이제 제3연육교에 대한 그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적수 사태가 워낙에 커서 이게 그렇게 좀 빛이 좀 발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적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아재 개그인데. 그 적수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에서
서구하고 이쪽으로 있는 물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팔당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인천이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공천 정수장은 그 수계 중에서도 마지막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공천 정수장이 서구 쪽을 카바를 하고 그 물이 영종도로 넘어오는 이제 이런 컨셉인데 그 이제 공천 정수장에서 그걸 제때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수 관로를 교체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물질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서구에서는 농물의 그런 관로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된 관로에서 나타나는 찌꺼기 새 부스러기까지 도는 이제 나타나는 상태까지 발전을 해요. 이게 5월 말부터 계속된 거고 거의 이제 한 달을 메우려고 하는데 설마 상하수도 사용비를 요구하진 않겠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보상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피해에 대한 전체 보상 실제로 영종도의 모든 학교가 이번에 다 피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다 쌌죠. 싸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1인당 2,000원 정도의 식비 지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2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인천시도 자체 이제 뭐 상수도 회계라든가 뭐 또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하겠다. 이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7월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더위가 오면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계절이니까 그래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 계속 샤워도 해야 되고 맞아요. 빨래 양도 많아지는데 물이 빨리 깨끗해져야지 큰일 나요. 물을 많이 써서 방류하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빨리 좀 씻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 곳이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1시에 모두 수돗물을 틀자 뭐 이런 거 하면은 쉽게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뭐 소화전을 틀어서 물을 뺀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그걸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처럼 한날 1시에 한 2시간 동안 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보니까는 그 현수막이 있더라고. 그게 물 피해 사례 접수한다고. 네. 그 뭐 빨리 차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그렇게 접수하면 뭐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 나는 피해 사례를 뭔가 입증을 하면서 또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접수를 하든 말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보상해줘야죠. 제 말이 그 얘기인데 게을러서 못해요 접수. 게을러서 못하고 바빠서 할머니 못해요. 할아버지들 맞아 몰라서요. 뭐가 안 접수. 나고. 그러니까 일단 해줘야지. 그러니까 상하수도세는 무조건 면제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고 지금 병원에 피부병 때문에 네. 또 설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병원에서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딱히 그렇게 진단서를 못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떤 병원에서는 좀 실갱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고 이제 물 때문에로 써달라. 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데 의사 선생님은 딱히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존재도 검사할 수도 네. 그렇지. 그물을 먹는 걸 자꾸 본 것도 그리고 지금 아니고. 만카페에서 올라온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 정수기 상태, 필터 이런 것들은 그 입증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증거를 일단 좀 확보를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뭐 피부병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제 주부들이 머리에 뭐 이렇게 갑자기 종기들이 많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좀 본인들이 그 입증 자료들을 좀 갖고 있으면 보상받는 데는 최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까다롭게 막 보상 절차는 또 이러면 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 시가 확실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주장하면 거의 웬만한 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일부 또 이제 그런 부분 부작용이 있지.
저희 영맘 카페 제가 자주 들어갔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자주 들어갔는데요. 엄마들이 지금 실제로 화가 나는 건 그 물이,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물을 사용을 좀 중지해달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계속 아니다 하고 3주째 미뤘다가 이제서야 환경부 발표 나니까 이제서야 시에서 인정했다는 게 다들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게 했다. 그렇죠. 그동안. 수계 전환을 했으면 네. 뭐 미리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뭐 그날이라도 물을 많이 좀 그 버릴 수 있도록 해주거나 했으면 피해가 좀 적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물을 버리자니 물값은 올라갈 거고. 관료 자체 한 명 한 명은 똑똑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 사회는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먹지 마라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우리 형이 이제 우리 형도 사업하는데 우리 형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큰일 난대. 네. 그런 사태가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직위해제? 응.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죽을 부분인 거예요, 엄마들은. 직위해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파면을 직위해제랑 파면 너무 다른데 네, 다르죠. 직위해제 3개월 있다 다시 뭐 그럴 수도 있고. 다시 예.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파면 사태다. 이거 어떻게 이게 직위해제 사태? 파면 사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일은 해결을 해놓고 파면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미 직위해제가 있어요. 수도사업법에서는. 그런 거 진짜 책임껏 마무리를 하고 좀 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겠다. 그거 괜찮네. 이게 다시 이제 일을 다 시켜서 해결을 해놓고. 또 홀가분하게 떠나보내겠네. 그러세요. 그렇지. 그분이 설명회 때 오셨어요. 하늘도시에. 그때 엄마들 심정이 고구마 100개 먹은 심정이에요.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셨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 엄마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애기 엄마는 울면서 내가 애기를 지금 생수물로 목욕을 시킨다. 애기를.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물을 못 먹고 이제 피부병 올라왔다. 아토피 더 올라왔다.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영종도는 적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그러다 끝내는 이제 나중에 물을 한 컵 누군가 그 관계자분이 벌컥 수돗물을 마시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시민들은 다 부적합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적합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참 상징적이다.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민심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도 굉장히 기추가 좀 오랜만에 바꿨는데 또. 근데 그게 그 공무원들 그렇게 일한 거 하고 이 민심 총선 민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관계 없어도 너무 써먹을 건데.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네.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인정하는 게 너무 18일 만에 인정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사과합니다 몇 번 했어요 시장이. 근데 공개적으로 한 거는 18일 만에 이루어진 거고 주민들은 벌써 약 3주 동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이달 말까지 이게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아니 저도 한 하루 이틀 그냥 물이니까 흘러가니까 계속 틀어서 쓰니까 흘러가면 끝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갔어요. 아마 네. 그분들이 그 생각으로 벌어졌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기자 브리핑 얘기하는 거예요? 카페 나들이 하는 이게 거예요? 섞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두의 핫 이슈라서. 결국은 특집이네요. 네. 특집입니다. 그렇대요. 적수 특집. 아까 보여주신 필터 사진 좀 같이 볼 수 보여주세요.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 자료로 카페 같이 안 올려드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그 필터 사진 자연스럽게 좀 볼게요. 보고. 네. 필터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결국 영종도 생활정보도 똑같은 얘기를 아니에요. 하고 저기 있는 서울 거예요. 좀 달라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음. 정 기자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적수 사태를 해결할 무슨 대안은 있는 건가요? 가장 완벽한 대안은 신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그게 이제 신관이 이재명 어느 의원은 정도라야지. 이제 신관 예산을 정부가 대라 이렇게 지금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천시나 환경당국 그쪽에서는
그거는 인천시 전체 예산을 보도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접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녹색연합에서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뭐 원농촌은 원농촌대로 어떤 집이 분명히 강도가 좀 세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민원들 전체 청취를 하고 맞춤형으로 다 처방을 좀 해주되 일단 그 상수도 관로 특히 오래된 주철관 같은 경우는 교체를 서구 같은 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종도는 대신에 최근에 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신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배수 가압장부터 이제 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정수기 필터가 오염된 것들은 그거를 그 보상해주고 하는 형태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라고 듣긴 들었는데 꼭 좀 안정이 됐으면 결국은 이제 좋겠네요. 이 시점에서는 왜 오존 농도 측정 곳곳에 하는 마냥 네. 이 수돗물도 요소요소의 수돗물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도 멀리 보면 필요한 네. 일이에요. 그럼 수돗물이 들어올 때 서구에서 넘어올 때 영종대교를 따라서 들어오나요? 그렇죠. 그럼 영종대교를 신관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먼 미래 일일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가 직위 해제됐다면서요? 네. 근데 뭐 관계자는 거기까지가 아니니까요. 수도사업본부장만 관계자가 아니고요. 중구청장님과 시장님도 관계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실검에도 이제 뭐 올라올 정도로 무능한 이제 정치인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본인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실제로 처음에 미숙했죠.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환경부 지적한 대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어서 빨리 이거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나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만 하고 있다가 18일 만에 공개적인 사과로 끝나고 환경부는 그 다음날 이거는 인천시의 명백한 잘못이다. 명백한 인재다. 이거는 만약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 섞인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환경부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뭐 바라보면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관료들이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와서 실사도 하고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탁상에서 괜찮다만 결과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만 하셨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말로만 괜찮다고 한 네. 거였죠. 오랫동안 네. 살아온 적폐였죠. 그렇죠. 적폐가 적수도 아직도 나타나네. 사람들이 적폐가 나온 적수의 적수.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봐도 우리가 하면 녹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들이 있는 사진은 그냥 하얀색으로 된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날도 뭐 이렇게 언론인이 먹었다고 하는데 마시는 그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아베야?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당장 피부가 가렵고 정말 엄청난 불편이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자고 하는 거는 아니었던 거죠. 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결국은 오늘 영종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원성과 분노를 다 모아서 김선희 아나운서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한 줄 올림으로 해서 영종도도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페북을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업무상 페북을 꼭 해야 되니까 페북에도 올렸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영만 카페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일보 기자님도 네, 캐치해서 잘하셨습니다. 잘 음. 하셨죠.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특집 전기자 브리핑 카페 나들이었습니다. 네. 인천시에서는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생수 1.8리터 6개입 한 박스씩을 세대별로 공급하였으며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영종도 전 지역에 알려드렸습니다. 21일 저도 생수 공급에 참여 후 집에 와보니 우리 집에도 생수 한 박스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지원 방안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수질 피해 발생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전액 면제한다 하는 등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수질 검사비 등을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이러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결국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집 영화. 특집 영화 대 영화, 영화 대 영화가 맞을 것 같아 오늘은. 영화 대 영화. 아, 저 그거 추천의 이 영화. 근데 이거 참 이런 상황에 영화 소개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좀 세웠다가 갑시다. 아 맞아 저 영화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엄마들이 얘기하는 영화가 기생충이더라고요. 거기 뭐 냄새 얘기 나온다면서요? 물. 네. 물 비린내. 배급이 다르죠. 냄새가.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너무 이렇게 진행이 너무 부드러워서 몸들 빨리. 진행이 아주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게 최초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94년작 지리빌런이라는 단편 영화이고요. 이게 영화 아카데미라는 그 영화 그 연출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의 졸업 작품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히 맞다면. 그렇고 이게 단편 영화이고요. 옴니버스 형식인데 1, 2, 3 그다음에 에필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주거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짧고 딱 얘기하는 순간 주거를 딱 알 수 있어서 이건 보셔야 되고 이걸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에피소드 1, 2, 3 에필로그인데 3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나머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난 저는 밑에 그래서 쭉 봤는데 이제 단편 영화니까는 네. 짤막짤막해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잠깐 또 보는 거. 얼마나 짧게? 근데 되게 개그 같고 재미있어요. 네. 가볍게 그렇게 하죠. 개그 같고 재미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봉준호 감독이라는 거 하고 비쳤을 때 아니 신천 씨가 이걸 한번 보라고 했을 때 네. 소개를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걸 모르겠는 거야. 에필로그를 안 보셨구나. 에필로그는 다 보였는데. 끝까지 보셨어요? 다 봤어요. 에필로그 안 보면 나 몰라요. 끝까지 보셨는데. 에필로그 보는데 모르지? 아니 근데 지금 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작품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의식을 써먹는다는 얘기가 그 영화 감독은 처음에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의 주제의식을 계속 갖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저는 뭐 비슷하게 이제 그 주제의식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바퀴벌레 1번이 바퀴벌레 2번이 골목 밖으로 3번이 고통의 밤 그 다음에 에필로그인데 바퀴벌레는 뭐냐면 교수가 도색 잡지를 보다가 그걸 이제 교수실에 놓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자기 교수실에 사무실에 놓고 온 걸 학생한테 시켰는데 잡지가 거기 있는 걸 생각이 나서 그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자기는 뛰어서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잡지 있는 데를 이제 다른 책을 던지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바퀴벌레 있다고. 저 멀리서. 그렇다는 거고 골목 밖으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자기가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우유 다른 집 우유를 쳐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웃겨요. 신문팔이 소년에게 덮어 씌우다가 신문팔이 소년이 걸리는데 도망다니는 거고 보통의 밤은 검사가 밤에 술이 취해서 너무 이제 그 화장실 급한 상황에서 아무데나 이제 볼일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들키고 경비원 신문지 주면서 지하 가서 이제 볼일 봐라. 갖고 신문지 갖고 나와라 이랬는데
그거 밥솥에 한 거예요? 네. 아. 경비원들이 모두 지하실에 그 숙소에 밥솥에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 명이 이 교수, 그 다음에 논설위원, 검사 세 명이 하나의 텔레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가 붕괴됐다, 뭐 도생잡지 수입 문제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다, 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논설위원은 도덕이 땅이 떨어졌다. 도덕이 땅이 들었다, 학교 교육이 문제다, 가정 교육이 문제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지.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흉악범죄도 문제지만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다음에 주사파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는 또 그 당했던 사람들, 네. 처음에 학생, 뭐 신문파리 소년, 경비원들은 또 그 텔레비를 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사람은 자고. 역시 그러니까 이게 해설을 들어야지. 아니 이게 줄거리고 이건 줄거리 줄거리고. 해서 이제 시작.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이제 신문파를 자다가 너무 졸리니까 자다가 딴 사람 껴도 이거 가 자라고 할 때 텔레비 끄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개소리. 뭘. 괴물에서 마지막에 나중에 다 해결된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송강호가 어떻게 해요? 밥 먹자고 하니까 아들이 밥 먹자고 하니까 어떻게 송강호가 말로 이렇게 해서 텔레비 끄죠? 맞아. 이 비슷한 장면이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 텔레비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가식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끝날 때 보면은 이제 뭐 그 지리멸렬이 끝날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음악이 바뀌고 음악이 수준이 바뀌고 이제 좀 희망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에서 조금 이제 기생충과 다른 면, 기생충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은 좀 체면스러워요. 이게. 절망. 네, 약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뭐 이런 체념이 조금 있다고 하면 지리멸렬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진 않고 그래도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제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이 좀 틀리고, 나머지 문제의식 이런 거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작품의 저는 그 당시 94년이라는 생각, 94년으로 보여질 거 봤을 때 뭐냐면 되게 세련됐잖아요. 얘기를 풀어가는 거 되게 세련됐고 마치 30초짜리 광고 보는 거 같고 딱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중학생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련됐고 전달력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 초반 얘기인데 대중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그제까지 뭐 되게 선명한 문제의식, 뭐 독재를 타도해야 되고 이런 거였다면 그냥 사회 전반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게 쉽게 풀어냈어서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봉준호 감독이고, 그 문제의식이 여태까지 오고 그걸 꾸준히 이제 이어가다 보니 기생충 이제 뭐 깡통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 처음에 그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 그게 초심이 참 중요한데 그걸 계속 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의식이 성장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때 이 지리멸렬 같은 영화는 누가 봐도 그 기득권 또 뭐 이제 그 지식계층의 허위 같은 거를 명백히 고발하고, 우리의 적은 선명하죠. 그쪽 적이 선명하고 그걸 이제 피해 당하는 입장으로 우리 이제 서민들이라고 보면,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자본주의가 이제 많이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선균, 기생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선균이나 그 조여정은 그냥 완만하게 성장한 부유한 가족의 자식들이라서 그렇게 눈에 띄는 비겁함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고 그냥 순진한 그런 담백한 부유층이라면, 그 아래 이제 나오는 이 서민들 이렇게 나오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약간 비겁한 방법을 써서 사기를 약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죠. 안 보시군요. 다 보셨구나. 안 보셨어요. 네,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문학수업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영악하다, 또 속인다, 뭐 이런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시키는 교수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생충은 내가 볼 때는 그 부잣집 남자 주인공은
부인을 평소에 굉장히 그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예쁘장한 부인이 남편 앞에서 정말 그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생산된 아이는 내가 보면 소위 다동성 문제 행동을 갖고 있는 좀 치료가 필요한 애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이거 사회 현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그런 발달 장애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이제 감독이 거기서 이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디테일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디테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좀 계급적인 개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의 관점은 모두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도 또 엄마나 애들도 이렇게 다층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의식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 그 꼬마 녀석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정말이 좀 비극적인 정말로 이렇게 결과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지식인들의 허위 의식과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생활인들의 어떤 그 스토리들과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각각 돌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로 잘 돌아가면서 봉준호 스타일의 소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영화인이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수상 소감을 한 것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네, 일단 이것도 길어지면 지리멸렬하니까 네,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정확히 아실 수. 그게 제목이 제가 지리멸렬이 재미있던데. 내가 보는 동안 웃죠. 근데 막 아유 웃기는데 왜 저러지? 제가 이제 제가 아까 금방 하나만 알았어요. 마저 마무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 선명한 계급의 적대시할 수 있는 계급이 선명했다면 지금은 사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애매하다. 그 선명한 적의 부재. 그 안에서 없는 사람끼리 약간 싸우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이 상황이 약간 절망적으로 달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끝입니다. 감동이 인재 감동이 옵니다. 며칠 전에 보다가 그 볼 때는 뭔지 몰랐는데 역시 기생충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랑 풍자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마음에 계속 와닿나 봐요. 저는 들으면서 옛날 그 명작 있잖아요. 커피 댄리 뭐 그런 식의 맞아요. 느낌. 봉준호 감독. 제가 항상 뭐 영화 얘기하면 꼭 그 고전을 말씀드려요. 네, 고전에서 근데 저는 그 쉬운 것도 보면서 그냥 저게 개그야 하고만 봤지 그 깊은 뜻을 몰랐네. 그 20년 만에 다시 25년 만에 다시 나온 영화에 봉준호가 좋아하는 그 씬이 있어요. 계단 씬. 그 여기 지리멸렬에서도 계단 그 산동네를 막 쫓아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기생충에서도 물이 폭탄처럼 이제 하강하고 그다음에 그 집의 지하도 막 쫓아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상과 하가 결부된 그런 씬을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오늘은 녹음도 길고요. 스튜디오도 덥네요. 지리멸렬하니까. 편집하는 힘듭니다. 사람 말입니다. 지난번보다 자, 다시 네. 그럼요. 네. 영종도 생활정보 김혜경 씨.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적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재밌고 귀여운 예쁜 소식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거 되게 기쁘고 재미있었어요. 이게 말 또 잘 안 나오네요. 딱 잘라야 되겠다. 2019년 제1회 영종국제도시 청소년 가요제가 열렸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얼마나 예쁘게 재밌게 잘 했을까요? 이게 봄 결선이라고 해서 5월 11일에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봄 결선, 가을 결선 이렇게 있어요. 제가 봄 결선을 놓쳐서 되게 아쉬웠는데 가을 결선이 10월 12일 날 있고요.
예선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어디를 참고하실지는 끝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소는 우리가 사랑하는 메가박스 영종 네. 비영리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184에 있습니다. 어. 영화 보러 가시면 거기 예쁜 공간 하나 있죠. 이제 여기 악기도 있고 그냥 아무나 앉아서 쉬고 가요. 지금은 전시하고 있어요. 사진전. 그 공간을 또 쏠쏠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상 포함해서 총 상금이 1,0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참가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에서 고등까지, 그 다음에 학교 안 다니는 학교, 19세 이하 청소년까지고요. 저 알려드리면 주체는 영종국제도시 청소년 가요제 조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뭔가 잡히지 않았는데 후원이 메가박스 영종, 스푸닌 영종, 맘스터치 등등 우리 동네 가게들에서 같이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게 뭐냐면 상을 못 하더라도 뭐 일단 대상은 150,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 이렇게 돈이 쭉 이제 상금이 쥐어지는데 경연팀과 그 경연팀 가족들, 관객 모두에게 맘스터치 버거가 제공됐대요. 어머나. 분위기 너무 소풍 같죠? 그리고 모든 경연팀에게 통으로빵이 한 박스가 어머나 알러브 통으로빵인데 그건 우리 1층에 있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너무 재밌죠. 그리고 뭐 조림용 우주 거북선도 어느 이제 부동산 협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주기도 하나 봐요. 고급 필기구 세트도 주고 탈락한 팀에게는 스프린 영종 음식 맛있잖아요. 거기 뷔페 식사권을 탈락한 팀에게는 주고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까지 준대요. 네. 일단 가면 탈락해도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한때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분위기가 너무 정겹고 즐거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0월 12일 토요일 노래 잘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이제 시간 비워두시고요. 영종국제도시 청소년 가요제라고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좀 금방은 안 찾아지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영종국제도시 청소년 가요제 공식 카페를 검색하시면 거기 이제 공지랑 예산 장소는 영종 메가박스 그 스페이스 184예요. 그러니까 그게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5시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지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네. 두 번째 소식. 영마루 공원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쌈지 놀이터라는 게 개소됐다고 해요.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는 많은데 어른들 놀이터는 많지 않아요. 사실 중장년 놀이터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이어가자면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은 신흥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종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이동까지 해서 거기서 즐기실 일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중구 노인복지관이 지역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보자 하는 취지로 쌈지 놀이터라는 걸 개설을 했고요. 우리 동네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거기를 가시면 원예교실, 가요교실, 체조 수업, 공예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또 치매 선별 검사도 해주고 우울증 검사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2시 잊지 않고 영마루 공원으로 슬슬 출타하시면 네,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 모두 그냥 또래 동료들과 함께 한번 검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더운 7, 8월 혹서기에는 잠깐 멈추고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해요.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조사해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인천시에 둘레길이 현재 16개나 있다고 해요. 제1호 둘레길이 계양산 코스, 뭐 6호 둘레길은 소래길 코스, 우리 16번이 이제 장봉도 둘레길 코스 8km짜리 이렇게 다 이제 장봉도 안 해요? 장봉도 아니게 만들어 놓았나 봐요. 그리고 뭐 무의도에도 해양 관람길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둘레길 코스를 이제 제법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영종에 없었느냐. 이번에 영종 권역을 제17호 둘레길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영종 권역,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용유 권역을 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도 전체 동그랗게 해안을 따라서 빙 둘러서 제17호 둘레길이 건설될 예정이랍니다. 너무 좋다. 너무 반갑죠? 네. 자꾸자꾸 좋아지네요. 그거 다 돌려면 몇 시간 걸릴 텐데.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영종 권역은 세평숲, 시사이드 파크, 그 옆에 구백터, 예단포까지 이렇게 반절원을 그려요. 현재. 요걸 먼저 이제
길도 정비하고 뭐 쉼터도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시가 영종도 특별히 애정하나 봐요. 네. 물을 빨리 좀 해주지. 영종도 둘레길을 제주 올레길 버금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또 좋네요. 포부를 하겠다고 해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 패턴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해. 좀 더 필요하죠. 네. 잘 됐다. 네, 좋은 씩 들렸고요. 마지막 하나. 인천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연주회로 영종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찾아온다고 하니 또 만나서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야겠죠? 그래서 6월 25일 화요일 근데 5시에요. 직장인들은 못 오시겠지만 어린이들 데리고 어머니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도 하늘도서관 뒤편에 있는 박석공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혼자 주로 걷는 공원인데 되게 좋아요. 작고 오붓하니 이렇게 약간 뒤 이렇게 음향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하늘도서관 뒤편 박석공원 6월 25일 화요일 5시에 오시면 1시간 동안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팥빙수 이런 친숙한 노래들로 주민들을 찾아온다고 하니까 시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nom야정보 김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얘기 안 하신대요. 네. 오늘 이거. 그 적수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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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핫한 소식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 적수에 많은 시간, 많은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영종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